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예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다 보니 아직은 글을 적는 게 어색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가족을 열심히 챙기는 가정주부입니다. 대학을 나왔으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일을 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저의 미래 대신 가족을 선택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제 모습이 만족스럽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렸을 적 엄마와 단 둘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가정에 애착이 강하고 지금도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지금 제 삶이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신분 격차도 없고 사람들이 뭘 하고 어떻게 살던 간에 자기 만족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끔은 편협한 생각에 갇혀 남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듯해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보고 말면 그만인데 자주 봐야 하는 가족이 제게 그런다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전하려는 사연이 바로 그런 사연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동서였죠. 똑부러지고 똑똑한 동서가 왜 그렇게 편협하고 수준 낮은 생각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서의 행동들 때문에 한동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믿기 힘든 얘기까지 들으며 큰 상처를 받았었죠. 가족 일이다 보니 남편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하소연을 좀 해볼까 해요. 그럼 제가 동서 때문에 겪게 된 어이없는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일찍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 혼자 남편 없이 저를 키워내셨죠. 아무래도 외동딸의 식구라고는 엄마밖에 없어서 집안은 늘 적막하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저를 늘 관심과 사랑으로 아껴주신 엄마 덕분에 저는 다른 집 아이들과 별다른 차이점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아버지가 없는 것이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이 아빠와 손잡고 놀러 가는 것이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엄마를 위해 속상해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나를 챙겨주시는 만큼 나도 엄마를 챙겨줘야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일찍 철이 들며 의젓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았던 탓에 돈 때문에 고생은 모르고 자랐지만 그래도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는 저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회사원이셨던 엄마가 저를 위해 늘 바쁘게 사셨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일과 육아까지 모두 해내는 엄마를 보며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엄마를 존경해 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일하는 엄마들보다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라 생각하는 시대였지만 저는 바쁘고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를 보고 자랐고 그게 제게 절대로 나쁜 영향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서도 늘 공부하시고 사회생활하며 노력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도 일찍부터 공부에 취미를 들일 수 있었죠.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엄마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학교에 들어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학업에 열중하며 자랄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법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꼭 법조인이 되어야겠다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문과였던 제가 좋은 성적으로 갈 만한 곳을 고르다 보니 선생님들과 주변의 추천으로 법대를 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어쩌다 보니 법대를 들어가게 되었지만 막상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다른 친구들과 현직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며 저도 멋진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법조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며 나도 그 사람들처럼 약자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도 잠시,
저는 대학 시절 꽈팅으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열렬한 연애를 하다가 속도 위반을 하며 급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서로 무척 아끼고 사랑하기는 했었지만 그때는 저희도 어린 학생이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나이에 결혼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한창 꿈을 꾸며 공부하던 시기에 아이와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죠. 사실 믿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붙들어주는 남편을 보며 그렇게 저희는 용기를 내어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를 남기고 그런 일이 생겨 겨우 대학을 졸업한 것이 다행이라 해야겠네요. 저는 졸업만 겨우 한 채로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 직전까지는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긴 것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얼떨떨하고 아이만 낳고 나면 시부모님이나 도우미에게 맡기고 시험 준비를 하며 꿈을 쫓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막상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런 게 모성애라는 건지 제 눈앞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서는 도저히 그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공부가 될 것 같지도 않았고 아이가 제 품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것이 벅찼던 저는 그런 아이를 제가 직접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저의 미래를 포기하고 엄마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제가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결혼과 아이를 선택하자 주변에서는 재능도 많고 성적도 좋았던 제가 가정주부의 길을 택한 것을 많이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법대까지 갔으면서 이제 와서 포기하려고? 차라리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라도 공부를 하지 그래. 여태 공부한 게 아깝지도 않니? 너 계속 공부하면 분명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가족도 자식도 중요하지만 너만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 벌써부터 가족에게 희생하려고 하지 마. 아깝다, 희생이다. 그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몇 번이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고 남들은 불행하다 생각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그제서야 행복을 찾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엄마와 단 둘이 지냈을 때에도 어려움 없이 지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자라서 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보니 그 행복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의미가 되어주더라고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가정을 꾸리며 저는 저도 몰랐던 결핍을 충족하게 되었죠. 물론 자아 실현도 좋고 저희 엄마처럼 일도 하고 자식도 잘 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각자의 삶이 있듯이 저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 남편과 내 가족들을 위한다는 것들이 제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저희의 속도 위반을 걱정하셨지만 좋은 대학 나오고도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저를 보며 좋아하셨어요. 가족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하는 저를 예뻐해 주시고 제게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잘 대해 주셨죠. 사실 시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제가 공부했던 게 아깝다며 아이를 키워주시겠다고도 하셨지만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제게 미안하셨는지 좋은 게 있으면 매번 챙겨주시고 제 사정을 신경 써주시고 하시는 덕분에 저는 다른 며느리들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차에 시댁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학 입학도 취업도 시부모님께 걱정 한번 끼치지 않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제 시동생이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안 그래도 제 주위에 짝지어줄 사람이 없나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가족들이 먼저 챙겨주기도 전에 알아서 자신의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던 거죠.
거기다 제게 동서가 될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시동생도 아닌데 일개 형수인 제가 괜히 시동생이 대견스럽더라고요. 억지로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동서와 제가 서로 법을 공부했다라는 유대감에 빨리 친해지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어쨌거나 저에게 집안 식구로서 도움을 주고받고 의지할 수 있는 동서가 생긴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나를 안고 상견례장에서 처음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대화를 주도하시다 보니 가벼운 인사 외에는 동서와 직접적으로 말할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상견례장에서 잠깐 본 동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죠. 제 주변에도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있어 변호사가 사람들의 이미지와 달리 냉철하고 차갑지만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서는 외모까지 세련되고 차가워 보이는 얼굴이라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서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직업과 외모에서 풍기는 도도함과 달리 싹싹하고 밝은 성격이더라고요. 형님, 이거 멀리 있어서 못 드신 것 같던데 좀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나한테도 이제 이런 걸 챙겨주는 가족이 생겼네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한 집 식구이고 제가 아랫사람인데요. 그런데 정말 예쁘세요. 승호 씨에게 말로는 들었지만 이 정도이실 줄은 몰랐어요. 예쁘긴요. 이게 전부 다 화장 덕분이죠. 편하게 지낼 때처럼 화장 지우고 옷 갈아입으면 동네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니실 것 같은데요? 사실 형님 되실 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실제로 만나게 뵙게 되니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거나 못된 형님이면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 어쩌나 싶었거든요. 거기다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지만 법대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화도 더 잘 통할 것 같아서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야말로 처음 보고 혹시 차가운 성격이면 어쩌나 싶었는데 싹싹하고 부침성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친하게 지내요. 나도 도울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동서는 그 외에도 저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며 싹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동서보단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좋은 인상을 동서에게 받고 상견례를 마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동생에게 물어 연락처를 알았는지 동서가 즐거웠다며 직접 메시지를 작성해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족들 전부 각각 내용이 다르게 말이죠.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는 동서를 보고는 100점짜리 동서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나만 잘하면 시댁에서 큰 소리가 날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이지만 동서와 메시지로 연락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 만나려고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한 명은 일 때문에 한 명은 육아 때문에 좀처럼 맞는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식 전에 서로 같은 시간이 비어서 주말을 맞아 식사와 함께 간단한 커피를 마시는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밖에서 처음 보는 자리인 만큼 적당히 차려입고 나가게 되었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카페에서 동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동서가 말하는 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동서 결혼 준비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다 지치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일까지 하면서 결혼식 준비까지 척척 해내는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웨딩 플래너에게 맡기는 것 같네. 플래너한테 맡겨도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던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배당해준 일을 대충 할 수도 없고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 미룰 수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든지 결혼식을 망치든지 하나는 잘못될 줄 알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둘 다 큰 문제 없이 하게 되네요. 대학 합격, 사시 합격해서 쉬는 시간보다 결혼식 준비 끝이 난 지금이 제 인생에 가장 마음 편하게 쉬고 있어요. 그래,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푹 쉬어야지. 그런데 동서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부럽기도 하네. 어떠한 목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부러워. 주부들은 사실 내 목표보단 주위 사람들의 목표를 도와주는 조력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열정도 목표도 가지기 힘들거든. 저는 오히려 형님이 부러운걸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 되고 애들은 유치원하고 학교가 다 키워주잖아요. 요즘 집안일도 다 기계가 해주니까요. 결혼이 다가와서 그러는 건지 요즘은 지금 형님처럼 쉬고 있는 주부들 보면 세상 편하겠다 생각이 들면서 저도 다 포기하고 주부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런 말을 하는 동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해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진 동서가 귀엽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동서는 그런 생각을 저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괜히 저에게 들으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다 생각하며 저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죠. 그러다 동서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동서 입장에서는 처음 시댁에서 맞는 명절이다 보니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쉬운 일만 시키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결혼을 하기 전에도 공부하고 일하느라 주방 일을 한 적이 없더군요. 시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은 계속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동서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게 되었죠. 칼질은 도저히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었고 나무를 묻히는 일과 전을 뒤집는 일 정도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정도 일이야 우리 지은이도 옆에서 거드는 일인데 다 큰 성인인 동서는 당연히 잘 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 버무리기만 하면 될 것을 나물은 쥐어 짜놓았고 전들은 너무 익거나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경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동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 이런 거에 소질 없다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는 앉아서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공부하라면 하겠지만 요리나 집안일은 지금까지 잘한 적이 없다고요.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점점 하다 버릇하니까 잘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일 하지 않고 동서 하는 거 옆에서 같이 지켜봐 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그냥 저 방에 들어가서 일하면 안 될까요? 이러는 시간에 일이라도 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저 대신에 일하시는 만큼 제가 수고비는 드릴게요. 저 공부 체질이라 죽어도 안 될 거예요. 전 형님처럼 주부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든 요리든 집안일이든 들인 시간만큼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내가 봐줄게. 이리 와. 저랑 형님은 체질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 거고요. 형님도 솔직히 안 될 줄 알아보고 가정주부로 눌러앉으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에겐 주방 일이 안 될 자리라고요. 투정 부리는 것도 막내 동생처럼 귀여워서 다 받아주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 귀엽고 선을 넘더라고요. 마치 제가 공부에 소질이 없어 가정주부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꼭 손윗사람이 아니더라도 눌러앉다는 말을 쓰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건데 제가 이래도 저래도 웃어주니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한번 따끔하게 말해주기로 했죠. 동서, 명절날 시댁에 놀러 왔어?
일하라면 하면 되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 거기다 내가 형님이 아니라고 해도 나이가 훨씬 많지 않아? 그런데 어디서 눌러앉는다는 말을 써? 그리고 저번부터 계속 동서는 변호사, 나는 할 것 없어서 하는 가정주부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동서 학교 어디 나왔어? 그래, 학교야 시대별로 조금씩 입결이 다르다고 하자. 수능 성적 이 정도는 돼? 대학 학점은 이 정도는 되고?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야. 나도 우리 지은이 맡기고 내 직업 찾을 수 있었지만 나는 내 자식 자라는 모습에 모든 시간을 내 눈으로 담고 싶었고 남편 챙기는 거 시부모님 모시는 게 좋아서 선택한 거라고.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거 좋은데 그럴 거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내가 이런 말도 못할 정도는 되어 놓고 잘난 척해. 딴 말하지 말고 내가 봐줄 테니 여기 앉아서 전부터 하자. 동서 때문에 시간 빼앗겨서 바쁘니까 얼른 따라와. 무시하던 제가 자신보다 높은 수능 성적에 좋은 대학과 높은 학점을 받은 것을 증명하자 동서는 머쓱한 듯 민망해하며 그제서야 고분고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한 행동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지 눈에 도끼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번부터 내내 무시하는 동서의 말에 참을 수 없어 한 소리 한 거지만 동서와는 잘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음식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잠시 숨을 돌리며 동서에게 사과도 하게 되었죠. 자신도 잘한 게 없다며 죄송하다고는 말했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우리 둘 사이가 멀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잘 지내다 보면 다시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었고 정 안 되면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예의 차리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의 마음이 그렇게 좁은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동서와 제 사이에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날의 일을 잠시의 해프닝으로 넘겼고 동서는 일이 바빠지며 시댁에도 오지 못해서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줄었는지 동서가 먼저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명절에 있었던 일을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동서가 먼저 손을 내미는데 제가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일이고 식당도 알던 곳이라 평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게 되었죠. 한참 식당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와서는 얘기가 길어지겠다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차를 마시다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제게 말을 했는데도 애써 나왔는데 헛걸음하게 할 수는 없다며 굳이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있다고 하길래 큰 의심 없이 찻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던 겁니다. 편안한 복장인 저와 달리 동서를 포함하여 같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더군요. 거기다 저를 제외하고 전부 변호사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동서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에요. 들으셔도 상관없는 이야기라서요. 그 승혜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XX대 법대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네? 저 지금 애 키우는 가정주부예요. 그럼 회사는 아예 그만두시고요. 제가 답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주는 척 동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내가 말을 안 했구나. 우리 형님 대학만 법대 나오셨어. 가정주부가 원래 꿈이었던 분이라 졸업하시고는 바로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과 육아하시고 있어. 죄송해요. 저희는 승혜가 형님 자랑을 하도 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여쭤봤어야 하는데 오해를 했네요. 네. 불려나온 동서의 친구들에게도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는 제게 앙심을 품고 이 자리를 데리고 나온 게 확실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전문 용어들을 쓰고 제가 알기 힘든 사건들을 말하며 제 기를 죽이려고 하더군요. 듣다 보면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일부러 자신들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의 위치와 제 위치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니 마침 대화가 끝난 듯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의도는 알았지만 따져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식사만 간단히 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죠. 그 정도면 화가 풀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워낙 속이 작아서 분도 조금씩 풀리는 건지 아직 덜 풀렸나 봅니다. 그 뒤로는 일부러 시부모님과 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비교를 하라는 것처럼 회사에서 제공되는 혜택들을 자랑하며 시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더군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첫째가 오면서 내가 무화과 좋아한다고 사가지고 왔어. 이게 류마티즘에도 좋아. 아, 무화과. 아, 어머님, 류마티즘 같은 거에는 온천이 좋지 않아요?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온천 숙박권이 있는데 무화과보다 며칠 푹 몸 담그고 오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아유, 나야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근데 회사에서 그런 것도 나오냐? 그럼요. 당연하죠. 명색이 로펌 회사인데 돈만 많이 주겠어요? 그만큼 복지도 좋죠.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일만 하느라 안 그래도 주는 혜택 놓치는 게 많거든요. 시부모님께 빼앗는 것도 아니고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굳이 제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동서가 얄미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꼭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제 화를 돋우었지만 저러다 말겠지 하며 참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하고 동서의 행동과 말을 무시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야 속이 좀 풀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동서는 잠잠해졌습니다. 시댁에 다 같이 모일 일도 없어서 각자의 삶을 지내고 있었죠. 저도 얄미운 동서를 잊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성과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했던 일상도 잠시 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신경질이 나는 시간이 시작되었죠. 네, 어머니, 여행은 재미있으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게 말이다.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혹시 지금 너 바쁘니? 아니요, 지금 지은이가 친구 집으로 놀러 가서 집안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게 방금 둘째한테 전화가 왔는데 급히 필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왔다고 하네. 왔다가 돌아가면 시간이 촉박해서 너한테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아랫사람이다 보니까 미안해서 나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갈 텐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둘째가 보내준 온천에 네 시아버지랑 와 있잖니. 네가 둘째네 집이랑 가까우니까 부탁 좀 하자. 내가 꼭 둘째에게 너한테 이번 일로 빚진 걸 갚으라고 할 테니 이번만 해주렴. 어머니께서는 저와 동서 간에 있었던 일을 모르시고 단순한 부탁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말하셨겠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으면서 딱 알겠더라고요. 분명 일부러 저를 고생시키려 하는 행동처럼 보였어요. 직접 전화를 걸면 제가 거절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일부러 시부모님을 이용해서 제가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거겠죠.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동서의 그 검은 속내를 알면서도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서류를 들고 동서가 일하는 회사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안 있어 동서가 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형님, 감사해요. 제가 요즘 워낙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이런 심부름까지 부탁하고 오시게 해서요. 아니야, 어쩔 수 있나. 급한 일이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지. 정말 감사해요. 돌아가실 때라도 편하게 택시 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여유가 생기면 오늘 일 꼭 갚을게요. 그래. 아무쪼록 고생하고 나중에 보자. 정말 이전 일에 대한 것들이 모두 풀리기라도 한 건지 동서는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처음 봤을 때처럼 예의를 차리더군요.
오히려 차갑게 말을 건네는 제가 더 무안할 정도였어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돌아가는 동안 심술이 잔뜩 나 있던 제 마음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건지 동서는 이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심부름을 시부모님에게 돌려서 저에게 부탁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저에게 했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니 점점 의심스러워지더군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급한 상황이라고 시부모님께 말을 했을 테니 거절한다는 말을 하기도 뭐하더군요. 그러다 제게 서류를 건네받고 돌아서며 미소를 짓는 동서를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일부러 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에 연락 오면 딱 잘라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연락이 오더군요. 형님, 이번에도 부탁 좀 드릴게요. 매번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는 직접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마지막으로 서류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급해서 그러는데 11시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회의실에 있어야 해서 내려가지 못하니 도착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데스크에 연락해서 회사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거절하려고 하다 어쩔 수 없는 척하며 이번에도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밖에서 따끔하게 한 소리 해야겠다 싶었고 확인할 것도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대충 회사를 다니는 일반 회사원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변호사나 되어서 서류를 매번 실수로 놓고 온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서류 안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급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들여다본 서류는 아니나 다를까 변호사 일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변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출력물이었습니다. 사람 속이는데 성의도 없는 건지 대충 컴퓨터에서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인쇄를 한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열이 뻗쳐올라 동서가 있는 회사까지 단숨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앞에 보안 요원들이 저를 제지를 했습니다. 최승의 변호사 가족이 된다고 했지만 믿어줄 리가 없었고 동서는 일부러 제 연락을 받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안내 데스크로 가서 출입 명부와 출입 이유를 작성 후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동서의 사무실을 안내받아 들어가니 땀이 뻘뻘 흘리고 있는 저와 다르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형님, 제가 일 때문에 깜빡했네요. 힘드셨을 텐데 좀 앉았다 가세요. 이런 기회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언제 와보시겠어요. 아니 됐고 이거 필요하다는 서류. 근데 동서, 이전에 있었던 성적표 일 때문에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래서 사람 개고생 시켜가며 필요도 없는 서류 심부름 시키는 거 맞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필요한 서류들이었어요. 제가 변호를 맡게 되는 사람들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전부 사전조사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웹페이지도 사전조사에 들어가? 동서 나이가 몇 살이야?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변호사가 왜 질투 많은 사춘기 여고생처럼 굴어? 아직 정신적으로 덜 자란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주부인 나를 이겨먹고 싶어? 난 처음 동서랑 굉장히 잘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지내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동서를 키워줘야 하나 봐. 동서, 우리 지은이랑 같이 나한테 인성교육을 받아야겠어. 하기야, 수능 성적도 대학도 나보다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동서의 선생님이 되는 게 맞지. 뭐라고요? 형님이 뭐라고 날 가르쳐요? 저거 사법연수원 수료증은 있으세요? 그렇게 좋은 성적 가지고 제대로 된 직업은 있으세요? 겨우 집에 있으면서 아주버님이 주는 돈을 쓰기만 하면서 누가 누굴 가르쳐요? 제 말에 동서는 흥분하여 말도 잘 나오지 않는지 버벅거리며 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화가 나 똑같이 악을 쓰고 있는데
소란 때문인지 사무실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동서는 놀라 급히 정신을 차리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밥하는 아주머니인데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는지 이번에는 저를 가사도우미로 만들더군요. 어이가 없어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대표라며 들어온 사람이 어딘가 익숙해 보여 눈이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알아차리는 순간 로펌 대표가 저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잠깐만요. 사람들 많은데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사람들 없는 곳에서 말해요. 아빠, 좀 놓으시라고요. 회사 대표라고 한 사람은 바로 저의 친부였습니다. 아빠와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이건 로펌의 대표인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와 저의 관계는 좋다고 볼 수 있었지만 중간에 연락을 하지 않게 되면서 서로의 상황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부녀 간의 교류가 없었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저희 엄마와 아빠께서 이혼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야겠네요. 평범한 집안의 엄마와 달리 넉넉한 형편의 친인척들 모두 사자 직업이었던 아빠의 집안은 결혼 전부터 엄마를 무척이나 반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빠께서 검사이시다 보니 기대가 컸다고 해요. 그러한 반대를 극복하고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친가의 시집살이를 엄마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께서도 친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말려도 보고 떼어놓기도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노력해 보셨지만 친척들까지 합세해 엄마를 괴롭히자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엄마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탓에 어린 시절에 저는 아빠와 자주 교류하면서 지냈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빠께서 재혼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일부러 아빠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아빠가 미웠다기보다는 저로 인해 아빠가 난감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도 저는 여러 핑계를 말하며 아빠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제가 결혼을 앞두고였어요. 당시만 해도 변호사를 하신다고 듣긴 했지만 대표 자리까지 있으신진 몰랐고요. 그러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반갑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러는 게 민망했어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제 눈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마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아빠와 대화를 하기 위해 동서의 사무실을 나서게 되었죠. 아빠는 좀 전 상황을 물으셨고 저는 동서와 오해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확실히 저도 아이를 가진 입장이 되어서 그런지 마냥 아빠를 피하는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서 처음으로 아빠와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길어져 아빠와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를 만난 일로 동서와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형님, 잘 들어가셨어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저자세요? 아까 사무실에서 나한테 바득바득 소리 지르던 동서는 어디 가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버렸네요. 해서는 안 될 짓? 이번만? 아니요. 요 몇 달간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죠? 죄송해요. 동서, 사람이 너무 가볍다. 어떻게 회사 대표가 내 친부라는 걸 알고는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 이러다 우리 아빠가 대표에서 내려오면 그땐 또 눈 뒤집고 덤벼들라고?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다시는 형님께 대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 오늘 혹시 대표님께 제 이야기 하셨나요? 아니, 내가 동서처럼 유치하게 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 우리 좀 솔직히 말해보자. 나는 동서 이런 일들만 벌이지 않으면 딱히 악감정 없어. 괜히 집안 사람끼리 힘 빼는 것도 싫고.
그래서 동서만 잘한다면 이제까지 있었던 일 없던 셈 칠 수 있다고. 동서도 그럴 수 있겠어? 네,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아, 대신 한 가지만 더. 동서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제발 좀 가정주부 무시하지 말자. 동서만큼이나 열심히 애 돌보고 남편 내조하고 친정 시부모님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휴일에도 휴가 때도 퇴근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꿔. 바꾸는 게 정 힘들면 동서도 애 낳고 육아휴직하면서 경험해보고 난 뒤에 말하던가. 할 수 있겠어? 네, 형님. 제가 정말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동서의 대답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동서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요. 제가 군대는 다녀오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군대 선후임 관계가 이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동서는 제 말 하나에 빠릿빠릿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눈치 못 챌 정도로 짓궂은 장난을 쳐보는데 아무 의심 없이 말을 듣는 동서를 볼 때면 웃음이 날 정도죠. 그래서 지금은 이전처럼 행복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둘째를 임신 중인데 동서가 정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제 유일한 걱정거리였던 동서와의 관계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나서고 노력해서 해결하게 된 결과는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곳의 여러 사연들처럼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처럼 복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물론 이것 또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겠지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